아리야! 공립 합격시켜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리입니다.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합격을 위한 작은 시작 마음의 선물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어느 교사의 기도. 이름을 부르면 한 그루 나무로 걸어오고, 사랑해 주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나의 학생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 꽃자리에 가장 눈부신 보람의 열매 하나 열리는 행복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께서 희망하시는 가장 눈부신 보람의 열매, 즉 공립유치원 합격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유아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유아리라는 얼굴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최선을 다하는 안내하는 유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설명의 제1강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설명회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살펴보면 제1강에 해당하는 1단계 시험 요강, 2단계 1, 2차 합격 전략, 설명회 3강에 해당하는 3단계 2020 합격 전략으로 설명회는 총 3개의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1단계 시험 요강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거냐면요. 자, 바로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고, 법적 근거, 그 다음 응시 자격, 그리고 1차 시험 요강, 마지막으로 2차 시험 요강, 총 4가지의 내용으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의 시험 요강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2강에서는 시험 요강의 근거에서 1, 2차를 그렇다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2차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기출문제, 그리고 교직 논술, 그리고 전공인 교육과정 A 더하기 B형 2차 과목에 해당되는 면접, 수업, 그리고 기타 과목에 대해서 시험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2강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몰입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3단계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1단계 정확하게 시험 요강을 확인하면 시험 요강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2단계 각각의 요강에 따라 시험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정확히 안내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유아리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를 할 텐데, 그렇다면 유아리 선생님은 2020학년도 합격 전략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가 아마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의 3번째 강의, 즉 3단계 2020 합격 전략에서는요. 아리야, 공립 합격 시켜줘. 자, 좀 아직은 어색하네요. 자, 1차 그리고 2차 아공합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아 공립 합격 시켜줘의 가장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초수생도 한 번에 합격합니다 라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지요. 바로 개인 합격
합격 관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명회 1단계 시험 요강은 본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회 2강과 설명회 3강에서 각각의 과목별 합격 전략과 그리고 2020 유아리와 함께 했을 때 한 번에 합격하는 2020 합격 전략에 대해서 순서대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공립유치원 교사의 길로 입문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느 누구 묻지 않은 전문가들이죠. 따라서 여러 분야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진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함께 하실 선생님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합격 전략 1강 시험 요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해 볼까요? 공립유치원, 특수유치원, 임용고시 시험 요강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해당되는 시험이 어떠한 시험 요강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공부는 시험 요강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준비할 거야, 합격할 거야 막 이러고 우린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어떤 시험이지 이 시험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을 포기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시험 요강은요. 먼저 우리 본 강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유아리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알아보고 있는 게 정확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회 1강인 시험 요강 강의를 들을 때 처음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임용고시가 이러한 과목이구나, 이러한 시험이구나,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이상 임용시험을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정확하게 임용시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준비해 왔는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임용시험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 요강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치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응시 자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차 시험 요강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1차에서 합격을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2차 시험은 어떠한 요강으로 운영이 되는가? 해서 총 몇 가지? 그렇죠. 바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시험 요강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자, 유아교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아교육법은요, 우리 임용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법의 내용은 이미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는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은 임용시험용 유아교육 관련 법으로는 별표 100개에 해당이 되죠. 별표 100개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 법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공부 내용은요, 우리가 공부 같이 하면서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험 요강에서 왜 유아교육법을 언급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유아교육법에 근거했을 때 유치원은 2가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유치원은 어떤 기관이죠? 그렇죠.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이고 관련 법은 유아교육법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자,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유아교육 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교에 해당이 된다. 즉 교육기관에 해당이 되죠. 자, 제7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형이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응시하게 되는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아교육법에 있는 유치원 관련 법적 근거를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임고생의 길을 가야 되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길면 직장을 다니면서 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근 5년, 6년까지도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죠? 네, 위축이 됩니다. 직장이 있든 직장이 없든, 임용고시생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꼭 한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법의 보호를 받는 유치원 교사시험인 공립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미칠 영향은 지금은 임고생으로서 작은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미칠, 그 아이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맞습니다.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금액으로.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임고생으로 잘 준비하셔서 네, 열심히 노력하시고 교육 현장에 가셔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주는 하루 일과 속에서 이야기 나누기, 동시, 동요, 새노래 그 과정 안에서 전인 발달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만들 사람들이 바로 누구? 맞습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시험 요강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조금 작고 부족한 임고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해에 합격을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유아교육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 아주 소중한 스승이 되실 거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시험 요강 조금 힘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립유치원의 미래를 책임질 선생님들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요강 응시 자격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2020학년도 올해 시험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응시 자격은 유치원 교사 그리고 유치원 특수교사로 구분해서 제시해 드렸죠. 먼저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관련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 하면 2020년 2월 말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즉 유치원 특수교사 설명하고 총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유치원 특수교사의 경우에도 역시 관련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시는 분 혹은 해당되는 자격증을 2020년 2월 말 이내에 취득하실 분 이렇게 응시 자격의 범위로 쉽게 설명을 요약을 하자면 유치원 교사나 유치원 특수교사,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은 3년제의 경우에는 3학년들이겠죠. 그리고 4년제의 경우에는 4학년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유치원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소지 예정자가 포함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응시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시험이 바로 1차 시험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언제쯤 시험을 보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차 시험은요,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예고는요,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몇 월 달에 약 어느 지역마다 몇 명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안내를 좀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전 예고를 기반으로 우리는 지역을 변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부에 조금 더 몰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전 예고는 지금까지는 2019학년도까지는 매년 6, 7월경에 예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는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 다음 시험 공고는 그렇다면 시험은 며칠 날 이루어지고 어떤 과목을 보고 변화된 것이 없는지 구체적인 안내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매년 10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시험 요강, 1차 시험 요강은 10월경에 발표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1차 시험일 약 한 달 전에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시험 요강에 따라서 1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시험 요강이 발표될 때 2차의 변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1차 시험 요강 때 임시 공고를 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2차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시험은 언제 보느냐? 네, 바로 매년 11월 경이라고 되어 있죠. 약 중순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5일 전후로 시험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요일은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과목은 어떤 과목을 볼까? 조금 내용이 많지요. 시험 과목은 밑에 와서 최종 발표 보고 다시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1차 그렇다면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느냐? 바로 12월 달에 납니다. 약 한 달 후쯤에 합격자 발표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11월 중순에 시험을 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가 나요. 1차는 어떤 분이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그렇다면 이 한 달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죠. 이미 한 번 정도 시험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특히 작년도부터 2018학년도, 2019학년도를 대비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차 시험 준비를 언제부터 한다? 1차 시험 다음날 일요일은 코 자고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해야 한다. 네, 조금 변화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한 안내는 잠시 후 2차 시험 요강에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우리가 그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동안 뭐를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까봐 미리 안심을 좀 시켜드립니다. 한 달 동안 2차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스파르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파르타 2차는 2차 시험 요강에서 안내할게요. 자, 그러면 1차 시험 과목을 조금 살펴볼까요? 자, 1차 시험 과목은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목으로는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그리고 한국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전공을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교육과정 A형과 B형은 전공을 주관식, 단답형, 그리고 가로넣기형, 그리고 서술형, 즉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패스를 하시면 되는, 즉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한국사까지 해서 총 4과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별로 그러면 시험 진행을 좀 살펴본 다음에 시험 과목으로 다시 와서 시험 과목의 배점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점이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볍게 짚어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설명의 2강. 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교직 논술 시험 당일날 11월 어느 토요일 날이겠죠. 네, 오전 9시에서 10시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범위는 내용의 부분은 교육과정 A, B와 공통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출제 형식은 주관식 원고지 작성 1200자로 2019학년도까지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어요. 시험 출제 형식, 이 출제 형식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변수는 우리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로 와서 보면 각각 70분으로 전공, 우리가 학부과정에서 배운 유아교육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즉 현행 교육과정으로 하면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약칭으로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해당이 되는 과목과 여러 가지 강론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총 14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70분 7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시험 범위를 보면 특수화 유치원, 네. 특수화 유치원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유아교육 개론 전과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유아교육 개론 전과목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특수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더하기 특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으로 하면 총 4과목의 전공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특수 시험 응시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유치원 공부 즉 특수 전공을 제외
제외한 유치원 전공의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시험에서의 출제 형식은요. 교육과정 A형과 B형은 출제 형식이 기입형과 서술형이라는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입형의 경우에는 괄호 넣기형이 있고요. 괄호 안에 빈칸에 넣기, 또 단답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문제 내는 거. 그럼 정답을 딱 쓰시는 거. 자, 서술형의 경우에는 한 줄부터 세 줄 정도까지. 1에서 3줄 정도로 찾아서 베껴 쓰거나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 쓰는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사의 경우에는요, 1년에 총 몇 번의 시험이 있냐면 4번의 시험이 있죠. 2월, 5월, 8월, 10월, 까지 총 4번이고요. 2020학년도를 내가 응시할 때 한국사는 언제까지 합격을 하면 되냐? 네, 바로 10월달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1차 시험에 대해서 1차, 2차 합격 전략 설명회 2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총 4번의 시험이 있지만 자, 질문 드립니다. 언제 합격하는 게 전공 공부나 논술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봐도 몇 월 달? 2월 달. 네. 그래서 가장, 즉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합격을 해놔라. 최대한 빨리 패스를 하자.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취득하자가 바로 한국사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논술의 경우에는 몇 점일까요? 네, 20점입니다. 자, 교육과정 A형의 경우에는 40점입니다. 자, 교육과정 B형의 경우에도 역시 40점입니다. 자, 한국사의 경우에는 점수로 배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해야 해당 임용고시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패스나 페일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따라서 1차는 총 몇 점 만점? 그렇죠.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너무 좋겠죠? 자, 잠시 후에 그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교직 논술의 경우엔 시험 과목은 하나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논술은 꼭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임용 논술 형식을 공부해야 한다. 자, 임용 논술 형식이 중요하다. 앞에 써드렸어요. 그냥 논술이 아니에요. 무슨? 임용. 네, 임용 시험의 채점 기준에 맞는 임용 논술 형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고득점, 만점이 가능하다는 점 꼭꼭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2018학년도, 2019학년도 특히 지금 2019학년도 이전 시험에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논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내용 위주의 공부는 후학습, 선행학습은 임용논술 형식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형식이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내용이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임용논술 형식과 그 다음에 내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용은 시험 범위가 여기 있어요. 교육과정 A, B와 공통이다. 즉 전공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사론이 많이 나와요. 어떤 파트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예상은 가능하지만 네, 해당되는 내용 1차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공부법은 네, 설명회 2강에서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논술의 형식과 내용 2가지. 그래서 내용은 15점이고 형식은 5점이기 때문에 임용논술 형식을 공부를 안 하시는데 중요한 건 임용논술 형식 5점은 기본 점수고 이 형식이 15점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략적으로 많은 점수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완성해야 되는 거 논술의 경우엔 임용논술 형식입니다. 라는 변화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네, 바로 2019학년도에 점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는 임용논술 형식 채점을 강화하지 않았죠. 네, 형식을 그냥 다 만점을 주는 방향으로 채점이 됐다면 2019학년도부터는 논술 형식에 맞게 쓰는 경우에 고득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점 미만까지도 시험 점수로 우리가 받게 됐죠. 그래서 2019학년도 시험 결과에서 다들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논술 점수가 이상해요였습니다. 네, 그 이상해요의 중핵이 뭐냐면, 답이 뭐냐면 임용논술 형식으로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A와 B는 그렇다면 어떤 과목일까요? 자, 교육과정 A, B는 쉽게 설명하면요, 유아교육 개론 과목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즉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즉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전체 영역 총 16개 과목이 포함이 돼요. 법을 제외하고, 그리고 누리과정, 네, 국가수준 교육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더하기 해설서, 지침서 더하기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건강교육부터 뭐 언어교육, 수학교육, 즉 신의사, 예자 5개 영역 있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교육 내용을 다룬 중핵 수험서가 바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 내용 5개 영역에 따른 강론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전체와 유치원 교육과정 전체를 공부하면 된다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학부 때 공부한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네, 틀린 말이죠.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학부 때 문제들, 학부형 문제가 2019학년도에는 더 많이 출제가 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다 해야 돼요는 틀린 말이죠. 어디에 맞추어서 한다? 역시 교육과정 A와 B도 임용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과목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에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는 기초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논술 형식을 뭘 해야 되지? 또 내용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는 어떤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또 한국사는 어떤 전략으로 언제까지 빨리 획득해야 하지? 뭐 이러한 5가지 1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설명에 2강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인 이해가 좀 되셨죠? 자, 어렵습니까? 네, 어렵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걱정은 되지 않아요? 그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지? 좀 머리가 아파지려고. 이쯤 되면 머리가 아파야 돼요. 정상이에요. 임용시험 준비하신 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적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장점이 있다면 최근 시험의 장점은 중핵 위주로 출제를 한다. 논술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워졌고요. 형식 채점을 강화했다면 2019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A와 B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유아교육 개론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면, 유아교육 개론 그러면 전체 16개 과목을 다 포함합니다. 자, 유아교육 개론 전 영역과 그 다음에 누리과정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강론 내용들, 학부에 배우는 과목으로 말을 한다면 유아건강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체육교육 이러한 과목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강론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데 2019학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짚어드리고 1차 시험 요강을 좀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2019학년도의 변화는 2020학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방향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놓치면 절대 안 되고, 설명회 들을 때 유아리 교수님이, 유아리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죠. 유아리 선생님이 어디서 말을 이상하게 하나 이런 거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시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어떻게 시험 요강이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2019학년도의 핵심 변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임용 논술 형식을 꼭꼭꼭 공부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특히 19점 이상을 원하는 경우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육과정 A, B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답을 딱 보면 암기 같아요.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 암기 아니야? 암기 아닙니다. 네. 반드시 이해를 선행하는 암기가 병행이 돼야 되고요. 2019학년도에는 치명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전공 공부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2018학년도까지는 중핵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약 22년간 그 중에서도 약 10년간 거를 반복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합격선에 나올 수 있는 예상이 가능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요. 2019학년도에는 문제의 난이도는 낮아져서 커트라인은 올라갔지만 중요한 건 안 보던 내용, 즉 지엽적인 거, 꼴라주라던가 마블링이라던가 이렇게 예상이 불가능했던 너무 난이도가 낮죠. 이러한 정답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즉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중핵 더하기 지엽적인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이해 위주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를 병행하셔야 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A, B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잠깐 말씀드렸고요. 설명의 2강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해서 2020학년도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예고도 나오고 시험 공고, 시험은 대략 11월경에 보는 1차 시험, 그리고 최종 발표는 12월 중순쯤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1차 시험을 몇 점 정도 받아야 합격을 할까? 즉, 합격의 커트라인이 있죠. 그래서 2018학년도까지와 2019학년도는 큰 차이가 좀 나는데요. 2018학년도까지는 대략적으로 70점대에서 80점대를 그 커트라인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다면 2019학년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생겼죠. 공채잖아요. 우리가 공립임용시험인데 가장 낮은 커트라인이 83점이었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의 경우에 가장 높은 커트라인인 90점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어떻게 걱정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선행하지 않은 게 있죠. 뭘 먼저 인지해야 되죠?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즉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서 70점에서 80점대면 붙었던 시험이 80점, 83점부터 90점까지 나와야 붙는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두 가지예요. 논술 형식 채점 강화로 점수의 차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합격한 선생님들도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도 12점부터 19점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반의 경우에요. 네, 유아리와 함께 공부했던 선생님들의 예를 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의 경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논술로 점수 차이를 내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으려고 바꿨고요. 또 한 가지 교육과정 A, B형의 난이도를 낮추어서 학부생부터 열심히 차근차근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임용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으면 대략 10점 이상, 적으면 아니죠. 네, 적으면 틀린 해석이죠. 적으면 7, 8점에서 많으면 10점 이상의 커트라인의 차이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래서 예상해보면 2020학년도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확정하시면 안 돼요. 유아리 선생님이 됐다 많이 뽑는데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임용 준비를 해야 되죠. 왜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립유치원 교사로서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1차 시험 요강을 기준으로 2020학년도를 예상을 한다면 논술은 형식으로 그 점수 차이를 더 낼 거고요. 교육과정 A, B의 경우에는 학부생들, 졸업생들도 무난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간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TO죠. 네, 선발 인원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지금의 커트라인,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내를 드리지만 강의는
공부는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의는 스파르타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시험에서 83점이나 90점 정도의 합격 커트라인을 통과하신 분들께서 이제 시험에 응시하는 시험이 바로 네, 2차 시험입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네, 그 요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지요. 자, 1차 시험까지 왔는데 이제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공부할 것도 많은 것 같고, 근데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텍스트로 우리가 시험 요강은 이래요 라고 설명드리는 건 정확히 알고 임용을 준비하셔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서 1차 시험까지 들었더니 논술도 해야 되고 안 했던 논술 또 해야 되고 논술 내용도 그거 어떻게 다 외우지? 또 교육과정 A, B 와 전과목이래 어떻게 다 공부하지? 한국사는 그냥 그래도 노력하면 패스는 할 것 같죠?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게 되는데 고민하지 마 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함께. 그래서 문서로 보는 공부하는 방법과 실제로 공부하는 건 어떤 갭이 좀 있죠? 괴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거리가 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시면 우리가 임용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런 불편한 불안한 마음을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처음 소통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아리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려 해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 3번만 하고 2차 시험 요강 살펴보고 설명의 1강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박수 준비. 몇 번 칠까요? 자, 행운을 부르는 7번. 네, 7번. 대한민국에서는 7번. 네. 자, 행운을 부르는 7번. 자, 준비. 자, 시작하면 네, 7번 치고 그다음 2차 시험 요강으로 바로 집중해서 공부합시다. 자, 준비. 네, 시작. 집중. 네. 자, 2차 시험 요강은요,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2차 시험 요강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험 공고, 시험 일시, 그리고 시험 과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와, 두근두근하죠? 네. 자, 1차 시험이 일반적으로 뭐 5대1부터 10대1, 15대1까지 경쟁률이 있다면, 2차 시험은 몇 대 1의 경쟁률이었죠? 그렇죠. 1.5대 1이나 많이 뽑는 지역의 경우에는 2대 1까지. 네, 언제까지? 2019학년도 기준이고요. 지금 2020학년도에는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내용이 생기면 거기에 맞추어서 안내 드리고 그리고 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되게 많죠. 우리 많이 뽑을 거야. 뭐 수시로 많이 뽑을 거야. 그다음에 2차가 1차를 막 4배수로 뽑을 거야. 그 2차를 강화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은데요. 귀 닫고 눈 닫고 공부하시고요. 사실로 나오는 공고문들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시험은 2019학년도에 한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공고는 12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즉 무슨 얘기예요? 1차 합격자 발표 날이 바로 2차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있을 때 2차 시험 과목에 또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길 때는 언제 미리 공지한다 그랬죠? 그렇죠. 1차 시험 공고하는 10월 달에 미리 일부를 안내를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전년도 2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2019학년도부터 이미 변화가 생겼죠. 2018학년도에 운영했던 시험 방법이 아니고 바꾸어서 네,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차 합격자 발표날 나오는 최종 공고가 시험 공고가 2차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큰 변화가 생길 때는 1차 시험일에 공고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일시는요.
매년 1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첫째 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은 아니겠죠. 네. 보통은 3, 4, 5일부터 2019학년도에는 9일, 10일 이렇게 시험을 보죠. 자, 따라서 중순 이내에 네, 시험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며칠 봅니까? 유치원, 유치원, 특수. 초등은 3일? 네, 우리는 이틀을 보죠. 첫 번째 날은 물론 요일별로 과목은 좀 다릅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첫날은 면접 중심의 시험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수업 중심의 시험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면접과 수업을 이틀 동안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은 보면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전국 공통으로 보는 지역, 전국 공통,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는 시험이 있고요. 또 지역별로 조금 특이하게 시험 과목들을 추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 조금 자세한 내용은 밑에 와서 보고 다시 올라옵시다. 자, 최종 발표는 언제나요? 맞아요. 바로 2월 달쯤에 납니다. 2월쯤에 초순 정도의 발표가 나고요. 점차 당기려고 하죠. 이 발표 일자들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교사들을 네,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기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2월 달. 그래서 1월 첫 주쯤에 시험 보고 2월 첫 주쯤이나 1월 말경에 그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합격한 선배들은 어떻게 보내느냐? 시도별로 다른데요. 여행은요, 1차 시험, 2차 시험 끝나고 요 사이에 좀 다녀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여행을 발표 나고 나서 마음 편히 가려고 했더니, 띠리링 연락이 와요. 선생님 나오세요. 라고. 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여행 잡혔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원별로 각 시도, 또 각 시도에 있는 유치원별로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인력이 조금 더 빨리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요. 2월 달은 그냥 출근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월급이 언제 나오죠? 네, 3월 달에 나오죠. 우리 선생님들 두근두근 첫 월급이 나옵니다. 첫 월급이 나오는 날을 기억 못할 만큼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네, 일부 선생님이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초임 교사들, 대부분의 초임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첫 월급 날짜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바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죠? 네, 그 월급 날짜 좀 며칠 있다 알면 어때요? 그죠? 막 가서 아이들하고 놀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공립유치원 교사로 정장 입고 출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요. 네, 기대할게요, 선생님들. 자, 시험 과목 이렇게 해서 최종 발표 나면 연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 발령 때문에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점수를 좀 가급적 높이 받자. 네. 물론 이제, 그 해에 따라서 전체가 바로 발령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2020학년도나 이후에 2021학년도까지는 아무래도 대기 발령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합격을 목적으로 하면 정말 좋은데 2차 시험은 최고점을 목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의 경우에 1차 시험은 커트라인까지라도 최대한 합격하자를 목적으로 하시고요. 너무 100점 만점에 100점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약 9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또 시간이 없는 분들, 직장을 가진 분들은 90점 목표로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80점 이상, 85점 이상을 가지고 준비해야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안 그래야 한다. 2차 시험은 최고점을 목표로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2차 시험에 채점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의 결정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귀가 번쩍 뜨이죠? 1차 할 거 진짜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세속어 자꾸만 쓸게요. 죽겠다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힘들어서 너무너무 폭망하려는 이때쯤 1차는 컷으로라도 붙으세요. 그리고 2차를 최고점으로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을 던져드리고 있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제도
채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채점 기준은 시험 과목을 설명한 다음에 들으시면 조금 더 용이하니까요. 잠깐 미루어 놓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어떤 과목을 시험 보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 심층 면접을 보고요. 개인 심층 면접에서는 구상형과 즉답형을 보게 됩니다. 구상형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네, 창의성 증진을 위한 유아 지도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시오라고 문제를 먼저 줍니다. 어디 들어가기 전에? 평가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대기실에서 정답을 작성합니다. 정답을 작성하고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자, 어떤 연습을 합니까? 네, 구상지를 이렇게 들고 말씀드리는 연습을 합니다. 자, 지금은 좀 간단 설명하고요. 우리 설명의 2강에서 네, 실제 모습까지 담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구상형의 경우엔 그래서 시험 평가 전에 미리 문제를 받아서 내가 답을 작성하고 그리고 답을 들고 들어가서 보면서 말하듯이 설명을 드리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즉답형의 경우에는 네, 바로 파일 안에 문제를 넣어 놓죠. 그래서 평가실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래서 평가실에 파일 안에 넣어 놓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붙여 놓거나 그래서 약 2문제 정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고 정답을 말씀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보고 정답을 말씀드려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자, 물론 지역별로 구상형 문제 가지수와 즉답형 문제 가지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즉석 면접이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출제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구상형과 즉답형만을 봤는데 이제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좀 필요한 경우에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즉석 면접이고요. 이 경우는 지역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개인 차이가 좀 있어요. 지역 차이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질문을 드리지만 어떤 분께는 질문이 없이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끝날 수가 있는 면접 문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우리가 수업 실현은 전국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가지 활동 혹은 연계 활동을 보는 지역에서는 2가지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활동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수업을 실시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인데요. 자, 즉 쉽게 말하면 30분짜리 수업을 단축해서, 즉 마이크로 티칭처럼 조금 단축해서 수업을 하세요 하고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역시 진행 방법이나 그 다음에 문제는 2019학년도 이전, 즉 2018학년도까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2019학년도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지역도 있고 전국이 똑같은 수업 문제를 가지고 수업 실현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업 실현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활동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 어떤 활동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동시, 랄랄라, 새노래, 자, 그 다음에 으쌰 게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손을 쭉 뻗고 안전거리 확보,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체 표현이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활동이 있어요? 나는 요리사, 요리 활동도 있고요. 자, 딸랑딸랑 자유선택 활동 끝나기 10분 전입니다. 그렇죠.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 있고요. 실내도 있고 실외 자유선택 활동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책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활동으로 현장학습, 즉 견학도 있죠. 기타 등등 대략 10개에서 16개 사이에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바로 수업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험 요강에 대한 설명이어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면접과 개인 면접과 그리고 수업 실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설명의 2강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꼼꼼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교수학습 과정안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본다 안 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안 중에 단위 수업안, 즉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업할 겁니다. 도입, 그리고 전개, 마무리. 도입, 뭐가 있었죠? 네, 쨍, 해가 떴어요. 어디 가세요? 공립유치원에 갑니다.
노랑반 어린이들, 선생님이 잘 보이나요? 도입이죠. 네. 자, 전개에서는 수업을 하죠. 자, 마무리에서는 오늘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어떤 점은 아쉬웠나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음 시간은 정신 먹자, 전이 활동까지 포함되는 마무리, 즉 도입과 자, 그 다음 전개와 마무리를 제가 이렇게 수업할 겁니다 라고 작성하는 게 뭐죠? 바로 단위 수업 계획안 혹은 단위 수업안. 우리가 단위안이라고 축약해서 많이 말하는 교육 계획서죠. 그래서 단위 수업 계획안은 전국적으로 다 쓰셔야 돼요. 수업 실현을 위해서는. 그런데 일일 교육 계획안, 이러한 단위 수업 계획안이 여러 가지가 하루 종일 이걸 할 겁니다 라고 쓴 교육 계획안이 바로 일일 수업 계획안이죠. 일일 교육 계획안이죠. 그래서 일일 교육 계획안과 단위 수업안을 시험 점수로 채점을 하는 시도도 있고요. 그리고 채점은 하지 않지만 단위 수업안은 전국적으로 꼭 써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업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교수학습 과정안을 전국 공통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는 건 바로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이고 단위 수업 계획안은 꼭 써야 해요. 채점을 받든 받지 않든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외의 과목을 보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로 경기도죠. 네, 선생님들 우리 임고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역인데요. 너무 좋아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점수는 아주 잘 나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전략적으로 하시면. 그래서 경기도의 시험 과목 때문에 두려워서 경기도 싫어요 많이 그러시는데 저는 무조건 경기도 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략적으로 채점에 맞게 공부하면 점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고득점으로 2차에서 쭉 올라갈 수 있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자, 경기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자기 성장 소개서의 축약어죠. 그래서 자기 성장 소개서인데 대략 4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4문제를 1차 발표가 나면 4문제가 올라오고요. 이 4문제를 작성해야 되는 작성 양식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장 소개서는 채점은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즉석 면접, 즉 심층 면접을 볼 때 개인에게 즉석에서 3-4문제까지 질문을 하는데 그때 질문하는 게 바로 자기 성장 소개서에 쓴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경우에는 채점은 되지 않지만 그렇죠. 개인 면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차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일반 타 경쟁자들보다 본인이 조금 우월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성장 소개서입니다. 자기 성장 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죠. 이 자소서는요.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유아리 선생님하고 교직 논술을 공부하시잖아요. 논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소서는 자연스럽게 쓰는 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4문제 정도로 작성을 하지만 채점은 하지 않지만 개인 면접에서 질의응답할 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써야 한다. 자, 그 다음 경기도에서는요. 인성을 조금 평가하는 걸 강화를 했죠. 최근에. 그래서 6명 정도가 같이 동시에 입시를 해서 공통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개인의 인성을 조금 더 잘 평가하고자 실시하는 시험 바로 집단 토의입니다. 자, 그 다음 수업이 끝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면 해당되는 수업에 대해서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가 뭐였는지도 질문할 수 있고요. 또 수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의 교육 철학과 관련해서 수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당하는 수업에 대한 보충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이 즉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연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평가를 하는 과정이죠. 자, 경기도가 그래서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2차 시험 과목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0학년도를 대비하신다면 경기도 꼭 지원하십시오. 네, 가장 많이 뽑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 과목이 많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시도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조금 정확하게 준비한다면 고득점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역전을 할 수 있는 커트라인으로 붙어서요. 네, 고득점으로 상위권을 합격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경기도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조금 머리 아프게 하는 시도가 또 있었죠. 네, 인문 소양 도서를 평가하는 에밀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의 에밀부터 그 다음에 까미의 이방인 등 다양한 인문 소양 도서들을 읽고 그리고 면접에 참여해서 공자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한자 성어 읽으셔야 되고 또 해설하셔야 되고 자, 또 까미의 이방인에서 관련된 내용들 좀 깊이 있게 출제를 하고 이렇게 책을 읽어서 교양도서를 읽어서 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시도가 있죠. 네, 바로 대구입니다. 자, 따라서 대구 지역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역시 대구 지역도 응시하실 때 인문소양 도서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도 좋겠다. 정확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설명의 2강에서 아주 하나하나 딱딱 집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최근에 이제 강화가 되고 있어요. 2차 시험에서 면접도 중시했지만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수업 실연입니다. 네, 이 수업 실연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온 시험 과목이 하나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경기도의 수업 나눔인데요. 자, 이 네 군데 지역의 경우에는 수업 면접 통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반성적 성찰 과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수업 설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수업 나눔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수업 면접이라는 용어 4가지 용어로 지금 시험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는데 명시하고 있는데 통일해서 말하면 바로 수업 면접이라고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면접을 보는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세종이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2차 시험의 시험 과목까지 살펴봤어요. 자, 2차 시험을 우리가 2019학년도 시험 요강에 따라서 살펴봤는데요. 2019학년도의 2차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출제 주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셨어요, 이미. 네, 출제 주체가 좀 변화가 됐다. 자, 이 출제 주체의 변화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근데 약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조금 더 잘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주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2018학년도까지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 1차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최해서 출제하고 채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2차의 경우에는 공통면접,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개인 면접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서 제시를 하고 해당되는 문제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각각의 문제를 출제해도 좋고 이렇게 구성을 해왔는데요. 출제 주체가 일원화되어가는 과정을 좀 보였어요. 2019학년도에는 면접과 수업 2가지 전체, 즉 2차 과정 전체를 어디에서 출제합니까? 그렇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시도가 있고요. 대부분은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대구, 그 다음에 경기, 대표적으로 서울, 세종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시도 내용으로
시험 출제를 할 겁니다 해서 시도 자체로 출제를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면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걸로 수업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혼합해서 이렇게 시험, 2차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즉 시험 2차 시험을 일원화해서 기관을 일원화해서 출제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채점의 타당도와 채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채점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채점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우리 임고생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을 응시하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2차 문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출제 기간을 일원화하고 채점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노력은 바로 2차 시험을 강화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따라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획기적인 변화, 1차 시험 요강과 2차 시험 요강에서 큰 변화는 자, 이 변화와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1차 시험 요강 보셨죠? 100점 만점이죠? 자, 2차 시험도 역시 몇 점이에요? 전국으로 100점 만점이에요. 비중은 조금씩 다른데요. 배분율은 100점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100점과 2차 시험 100점인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2018학년도, 19학년도 이후에 큰 변화는 2차 시험 점수의 결과가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즉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으로 붙었던 선생님들께서요. 2차 시험에 100점 만점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공간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예를 들어드리면 1차 커트라인으로 붙었던 초수생 학부생들이 학부생으로서 초수생들이 2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9점 이상을 받아서 가장 꼴찌로 붙었다가 10등 안으로 합격을 하는 경우가 2018학년도, 2017학년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변화예요. 물론 우리가 2차 시험 채점 점수 기준은 이미 공식 자료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죠? 2년 전쯤에 발표했죠. 대략 2년인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가 기억나지 않는데 2, 3년 전쯤에 2차 시험을 어떻게 채점하기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그렇게 점수 차이를 많이 못 냈는데 100점 만점일 때 60점까지 주겠다. 가장 낮은 점수를. 그러면 점수 차이가 몇 점 나는 거예요? 40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1차 점수에서 우리가 2019학년도 커트라인으로 본다면 100점 만점에 내가 90점을 받았다 하면 83점이 커트라인이거나 9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럼 최고점하고 나의 점수는 많이 나야 17점인데 2차에서는 몇 점까지 차이가 나와요? 40점까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제로 2차 준비를 제대로 전략적으로 방법에 맞게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 제가 실제로 확인했던 점수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4 이렇게 받고 오신 분들을 꽤 많이 지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 요강과 2차 시험 요강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요. 자, 응시 자격부터 1차 시험 요강, 2차 시험 요강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총정리해보면 1차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2020학년도를 우리는 준비하기 때문에 2019년 1월 지금 당장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11월 달 1차 시험일까지. 자, 그렇다면 2차 시험은 점수 차이를 많이 낼 수 있고 컷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 바뀐 시험 제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개인 스터디, 팀 스터디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는 그래서 전문 교수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노량진가에는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2차 시험 채점 기준에 맞추어서 변화에 맞추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1차 점수와 무관하게 최종 합격에서는 상위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요강, 1차 시험 요강과 2차 시험 요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해지죠? 자, 어떤 게 궁금합니까? 선생님들, 시험 요강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1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또 2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5번째 내용은 우리 5번 2018학년도, 2019학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예시답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료 화면으로 공부하시기에는 너무 작게 나오고 정확히 보실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잘 보실 수 있게 첨부 파일로 해당 강의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머 이게 문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자, 읽어보셔야 되고요. 꼼꼼히 읽기 정도를 분석으로 해드릴게요. 본격적인 기출문제 공부는 저랑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임고생으로서 분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읽자, 꼼꼼히 읽자. 꼼꼼하게 읽어서 내가 어떤 내용은 배웠고 어떤 내용은 배운 바가 없고 잘은 모르겠는데 학부형 문제가 상당히 많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2차는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조금 자세히 정독과 속독일 때 정독,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는 걸 꼼꼼히 읽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저하고 1, 2월 달부터 열심히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공부를 하자. 왜냐하면 시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까지 공부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재도전을 하신다면 공부법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요. 기출문제가 예상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할지는 설명의 2강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올려드리냐면 2019학년도 교직 논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초고 원고지 답안이고요. 자, 교육과정 A형, B형 기출문제와 모범 답안 틀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는 현재 2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9학년도 2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2018학년도 2차의 기출문제와 특히 선생님들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합격 선배의 예시 답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자료는 분량도 좀 많고 개인적으로 인쇄해서 보시는 게 효과적이어서요. 첨부 파일로 첨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명의 1강, 바로 시험 요강은 여기까지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선생님들? 임용시험,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러한 시험 요강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요강을 정확히 알고 이제 해당되는 시험 요강에 따라 자, 설명의 2강에서는 어떤 안내를 드리냐면요. 1차 시험 과목과 2차 시험 과목별 합격 전략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3강에서는 저하고 1년 동안 함께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꼭 들어놓으셔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아리아 공립합격시켜줘의 1차 합격 전략 그리고 2차 합격 전략 최종 전략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리아 공립합격시켜줘의 가장 중요한 1년 만에 합격하자 1년 안에 합격하자의 전략인 개인 공부 관리 전략 이렇게 2강, 3강에서 차근차근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 혹은 공립특수유치원 선생님이 되실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탈리아 유아교육 사상가죠.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애정하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 아리아 공립 합격시켜줘의 각각의 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분, 바로 몬테소리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부 과정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책으로 공부할 때는 다양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아. 그래서 교사가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물의 색깔에 넣어줄수록 아이들은 빨간색으로도 노란색으로도 파란색으로도 변화가 될 거야 라고 예상만 했었는데요. 실제 실습을 가서 보니까요,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저 명언이 그냥 명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그대로 베끼는 걸 보면서 닮아가는 거, 표정, 미소, 동작, 너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겁난다는 표현을 교육적으로 해석하면 유치원 교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가를 실습 가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 즉, 교사가 어떤 물에 아이들을 담궈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설명의 1강의 마무리는 우리 선생님들께 그러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외로운 과정을 걸으실 것 같아서 조금 응원이 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노래 한 곡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2020학년도에 2020년 3월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으로 가시고 그리고 2020년 스승의 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아주 부족하게 전해드린 스승의 은혜를 들으실 수 있도록 늘 같이 웃고 늘 같이 울고 그리고 최고일 수는 없겠지만 늘 빠른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유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1, 2, 3강에서는요,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궁금한 사항들은 앞에 안내해드리는 연락처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네, 개인 전화번호고, 저는 유아리가 맞고요. 자,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의 1, 2, 3강, 그리고 기타.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궁금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똑똑똑 하고 와주십시오.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실 여러분들을 언제나 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합격!